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린트 받으셨죠? 오늘 10문제씩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매주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미리 와서 좀 풀어보시고 싶고요. 일단 첫 시간인데 페이지는 일단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22페이지로 갈게요. 22페이지 가셔서 총론 파트입니다. 오늘 총론을 할 건데 총론은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오는데요. 3문제가 가장 유력해요. 요새 모의고사 가서 보시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총론이 한 3문제 정도가 이제 유력한데, 모의고사도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개념하고, 개념에서 이제 복합 개념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토지의 용어가 나옵니다. 토지의 용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3파트가 배정이 돼요. 지금 보시는 22페이지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예 찍어드린다면, 이제 어디를 이제 보냐면, 여기 항상 그 22페이지에 가시면은 좌측에 기출이 있고 핵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거기 밑에 핵심에다가 붙여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학의 성격은 단순 순수예요? 종합 운용과학이에요? 종합 운용. 단순 순수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 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 운용과학이다. 이렇게 잡으시고, 종합 운용이다. 이렇게 잡으시고. 단순 순수가 나오면 안 되죠. 순수가 안 되고,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추상적이다. 추상적인 학문이에요? 경험에서 나왔어요. 경험에서 나왔죠. 경험과학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종합, 응용, 사회, 경험, 주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근데 가장 이제 잘 나오는 거는, 순수예요? 응용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다. 이게 이제 잘 나오니까 그 위주로 가져가시고요. 그렇게 찍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면 기출이 하나 나왔었는데, 부동산의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은 법경기에 대한 복합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 이렇게 볼 거 없고, 일단 내용이 다 똑같은 거니까 볼 게 없고, 일단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24페이지를 넘기시면은, 거기도 핵심이 있고 밑에 기출이 하나 나오죠. 그 핵심하고 기출을 묶어보세요. 아예 찍어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에 이제 이념이 따라해보세요.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 세 가지 이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잘하자라는 것은 요거는 효율성을 얘기하고요. 효율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분배를 잘하자는 것은 형평성을 얘기해요. 개인 입장에서는 사적 주체 중심에는 이제 효율적 있게 이제 시장이 잘 돌아가야 되니까 이건 민간 부분에서 강조가 되고, 자, 우리가 형평성은 공적이에요. 공적은 민간이에요, 공공이에요. 공공이죠.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 합쳐서 합법성 있게 가자는 얘기죠. 모든 것을 합법성 있게 가자는데, 기출이 나왔었는데, 그럼 효율성을 나타낸다는 거는, 이 효율성은 우리가 공공에서 강조됩니까? 민간에서 강조됩니까? 민간.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출이 하나 나오나요? 별표 하나 쳐보시면, 부동산학에 추구하는 가치는 민간 부문에 한정될 볼 때는 형평성보다는 무슨 성을 중시해요? 효율성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동산학의 접근도 오른쪽 기출만 보세요. 기출만. 오른쪽에 25페이지 하시면 오른쪽에 기출이 있죠.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복합 개념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맨 밑에 기출을 보시면은 25페이지 따르면서 의사결정. 접근 방법적 의사결정은 인간의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응 극대적으로 간다. 그렇게만 체크를 하시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26페이지 가시면은 또 기출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따보세요. 활동과 현상.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건 볼 게 없어요. 볼 게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일단은 28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참고로 갈게요. 참고로 가시면 부동산의 일반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이 소유활동의 채용원칙 지도원리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러면 소유활동의 채용을 지킨다는 건 안정성이에요? 능률성이에요? 능률성이다. 그리고 한 10년 전에 출제되고 한 번도 안 출제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29페이지로 가시면 29페이지 가시면 오른쪽에 기출이 하나 있네. 자,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만 해요? 동시에 대물 활동도 해요? 다 같이 하고, 가학성은 이론이고 실무는 기술인데 둘 다 강조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30페이지 가시면 밑에 기출이 하나 나와요.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한다는 건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럼 내가 사람을 보러 가는 거예요? 물건을 보러 가는 거예요? 대인 활동이에요? 대물 활동이에요? 대물 활동이다.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가시면 오른쪽에 기출 또 갈게요. 부동산에게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부동산 오래 가니까 단기다, 장기다. 장기적으로 배려한다. 공간은 제가 3차원 공간이 있다 했죠. 활동도 3차원이 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는 출제가 거의 안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가 출제가 되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32페이지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별표를 3개 치셨죠.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아마 모의고사 보면은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어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부동산의 개념. 맨 밑에 가시면 복합 개념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끊어볼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개념이 복합됐다는 얘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동산학적 관점에 따라봐요. 법경기. 그럼 법률적인 개념이 있고 경제적이 있고 기술적이 있죠. 특히 기술적은 우리가 물리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리적. 그럼 토지를 바라봤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유형이고, 자, 우리가 돈이 된다 아니면 법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건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무형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기술적에 4가지가 있어요. 자, 따보세요. 공자, 환희. 공간이 우리 눈에 보이죠. 공간, 자연, 그 다음에 환경, 위치 같은 거는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는 그냥 물리적인 측면, 기술적 측면인데 경제적은 그냥요 돈이 돼요. 수익과 관련되죠. 그럼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있고 하나의 자본이기도 하고요. 또 자본이 자기 자본이 자산에 들어가고,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만 해요. 소비재이기도 해요. 둘 다 성격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건설회사가 땅을 가지고 주택을 생산하면 생산 요소이지만 토지는 생산 요소다, 소비재이기도 하다 하고 상품으로서 내다 팔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오지선다니까 얘랑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 자연, 환경, 위치. 우리가 어떤 집을 보러 갈 때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시면, 자, 그 위치에, 그 주위에 그냥입니까? 자연 환경이 중요합니까? 눈에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고 내가 들어가서 아파트 위치나 공간이 보이죠. 위치도 보이죠.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무형이다, 유형이다. 유형.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약간 야매로 공자님과 맹장님인데, 공자님의 환희, 건강 상태에 대해서 기술하시죠. 어떠세요? 공자 환희 기술. 그럼 공자 환희가 나오면 경제적이에요? 이건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으로 잡으시고, 경제적은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도 돈이에요. 자본도 자기 자본도 드러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약간 편법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상본, 생소, 상 이렇게 암기라고 해서 하는데 중요한 건 약간 편법을 쓴다면 기술적은 따로 COC 없다. 근데 여기는 COC 들어가죠. 그럼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은 CO 들어가니까 기술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자본도 자산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이제 바꿔서 오늘 1번 풀 텐데, 그 법률적은 따라해봐요. 법에 나와 있다. 그럼 민법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개별법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은 좁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민법 제99조 제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그럼 요거는 그냥요 민법에 규정돼 있어요. 민법.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자동차도 제가 중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광의 부동산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광의는 좁게 봐요, 좀 넓게 봐요. 넓게. 그럼 협의라는 거 포함시키죠. 그러니까 민법도 포함시키고 중부동산, 의제 중부동산이라는 게 튀어나와요. 중부동산. 그럼 중부동산이라는 것은 자,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에 대한 방법이 달라요. 자, 동산은 점유로 하고 부동산은 등기로 해요. 그럼 따라해봐요. 공시 방법이 다르다. 그럼 공시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공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움직이니까 동산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점유로 하면 문제 생기니까 자동차도 그냥요 등록증이 나와요. 이건 따라해보세요. 중부동산. 그 부동산에 의지하자는 거죠. 계별법에. 그러면 자동차도 부동산과 같이 그냥요 소유권이 있어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감정평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시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박스에 핵심에 복합 개념이 있고 복합 부동산이 있죠. 그러니까 복합 건물은 잘 안 나와요. 주상복합 건물의 구분평가인데 그냥 1번하고 2번만 보세요. 1번하고 2번은 배정되는데, 복합 개념은 따라해봐요. 법경기. 그럼 세 가지가 나오면 요거는 복합 개념이죠. 근데 복합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만 떠요. 뭐? 토지와 건물이 원래는 독립된 개체인데 활동상의 일체로 취급되죠.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세 가지가 법경기에 대한 개념으로서 세 가지 나오면 복합 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근데 복합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만 뜨죠. 그럼 토지와 건물 나왔다. 그럼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일체로 간다. 그럼 요거는 복합 개념 찍으셔야 돼요. 복합 부동산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두 단어가 만약에 법경기 나오면 못 찍어. 복합 개념. 토지 건물 나왔어. 복합 부동산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이상이 합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갈게. 복합은 두 자리고 복합 개념은 네 자리지. 그럼 복합은 토지하고 건물이 두 개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이야 복합 찍어. 세 가지 나오면 복합 개념에 찍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부동산 처음에 오신 분들 중에서 중부동산 정도 들어갈게요. 넘기시면은 3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처음에 오신 분들 중에서 기본서 35페이지 가시면 중부동산은 좀 가까이 가 있습니다. 중부동산 35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창고에 중부동산 있나요? 찾으셨어요? 그럼 아까 자동차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중부동산이에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죠. 그럼 다른 법률의 특별법에 의해서 자동차도 등록증이 나오잖아요. 등기 등록을 갖춘다면 주동산에 준하여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부동산의 법률적 효과는 자동차도 그냥이야 소유권이 있어. 저당권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이거 나올 것 같아. 중개의 대상이라는 단어가 있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중부동산이 다 될까요? 일부만 될까요? 그러니까 재단하고 임목만 중개의 대상이 돼요. 찾았죠? 지금 35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문에서 중개의 대상이 되는 중부동산은 뭐니? 그럼 따로 재단하고 임목 이 두 가지만 돼요. 다른 걸 건드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 오늘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아주 좋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장재단, 강업재단, 그 다음에 항공기 선박. 선박은 몇 톤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20톤 이상.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세요. 20톤 이상. 네, 어업권은 수선화법, 강업권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그럼 1번 문제가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신 그 내용이니까 한번 풀어서 틀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은 몇 번이 들었죠? 3번을 보시면은 아까 기술적이라는 건 아까 공자환인데 시옷이 안 들어가잖아. 그지? 그럼 기술적에서 생산 요소 자산은 시옷 들어가네? 요거 기술적이야, 이건 경제적이야. 공간 자연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게 기술적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느낌이 좋은데 1번하고 5번을 올해 바꿀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을 바꿀 가능성이 큰데 복합 개념은 그냥이야. 이거는 복합 부동산보다 글씨가 기니까 그냥이야 3개가 들어가야 돼. 무슨 경기? 법경기. 복합된 개념이라는 힌트가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5번은 토지 건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토지 건물 나오면 복합 개념이 나와야 돼. 복합 부동산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개체이면서 끊으세요. 원래는 별도 등기를 해요.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 중에 토지와 건물이 중요해요. 이렇게 보시고 민법상은 토지 및 그 정착물까지만 얘기하죠. 중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니까 특정 동산으로 볼 수 있다. 몇 번이 틀었어요? 3번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 자 이제 필기를 업그레이드해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 3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토지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키포인트가 토지 정착물인데 자, 우리가 민법에서 토지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위에 원래 동산이었는데 부착이 돼서 우리가 이동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럼 일시적으로 이용돼야 돼요? 계속적으로 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토지 정착물이 이제 민법상에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시험 문제는 동산을 찾아라 또 부동산을 찾아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자 부동산의 대표적인 거는 자 아까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두 가지예요. 독립되어 있느냐 독립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게 거래 시 함께 따라갈 수 있고 안 따라갈 수가 있는데 거래 시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되어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독립정착물은 토지와 다른 부동산이거든요. 토지와 다른 부동산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독립부동산이라고 해서 보고요. 자, 토지의 일부에 따라가는 거는 종속정착물이라고 해요. 종속정착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 요거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는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게 좌측에 보시면은 페이지 36페이지 가시면 밑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 독립정착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와 다른 부동산이에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민법이라고 적으세요. 민법인데 자 건물도 완성된 거니까 하나의 독립된 거로 본다고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인 방법은 이제 또가 그 나무에다가 식별하기 위해서 새끼줄 쳐놓고 거기다가 이름 적잖아요. 이것도 그냥이다 독립된 걸로 들어가고 미분리 가실이나 수목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는 수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명인 방법이 나와도 들어가죠. 명인 방법을 갖춰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게 등기된 임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기된 임목도 안 들어간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건원이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가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기출에서는 건원이 나오거든요. 건원 어떤 사실관계에서 계약을 해서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도 그냥이다 하나에 들어가죠. 경작된 농작물. 경작 중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경작 중인 농작물. 이따가 기출 문제를 본다면. 그럼 얘네들은 그냥이요 독립된 정착물이에요. 근데 토지의 일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옆에 살짝 보시면 종속정착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담장, 축대, 담장을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축대나 도로 교량인데 저번에 제가 국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국어 한번 넣어보세요. 국어 공시법 시간에 국어 배우셨죠? 그러면 작은 도랑 수로부지인데 이것도 그냥입니까? 토지의 일부입니까? 일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자, 이게 4개가 있으니까 여기 아닌 게 얘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우세요. 이 독립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보시면 이렇게 등물하는 거 있죠. 등물. 시원하게 등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독립하여 등물하는 명건이 원래는 건원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거 아니면 그건 그냥입니까? 다 토지의 일부가 됩니까? 일부가 되고 그 다음에 따라해봐요. 동산은 부동산이 아니죠? 그래서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가시면은 37페이지 가시면 오른쪽 중간에 창고 있어요. 창고? 뭐라고 돼 있어? 이름이? 동산이라고 돼 있어? 그럼 동산이 따로 암기를 했는데 가장 잘 나오는 게 경작수확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동산은 3종 세트가 있는데 경작수확물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땅을 넘겨요. 그러면 여기 과실이라는 게 자연과실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좀 들어가는데 나무나 여러 해 나는 다년생 식물이나 산딸기 같은 거는 그냥요 산에 나는 거예요. 이거 뽑으면 치사하죠. 그럼 조속으로 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경작수확물은 얘가 토지를 1억 넘기는데 사과를 한 5천만 원어치 심었어. 그냥이야 이거 뽑아야 돼. 그래서 뽑고 넘긴다. 뽑았지? 뽑았으니까 이거는 동산으로 봐요. 뭐로 본다? 동산으로 보고 가식 중인 수목이라는 것은 거짓 가짜, 이 가식적인 놈아. 그죠? 그럼 이거는 임시로 심었다. 묘목이에요. 그럼 나중에 본식할 거잖아. 그럼 부동산이야, 동산이야? 동산. 여러분, 임차자나 임대인 아세요? 그럼 임차자가 정착된 건 나중에 그냥이야, 이 계약이 끝나면 철거해야 돼. 그럼 이거는 다 동산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식 중인 수목, 수확물, 임차자 나오면 이건 다 뭐다? 동산이야. 그래, 따라해봐요. 가수차는 동산이다. 저기 나훈아 씨 차가 가고 있어. 그럼 차는 동산이죠. 그럼 가가 뭐야, 가? 수가, 수확물, 차가. 지금 37페이지에 창고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어요? 따라서 가수차. 가차죠, 가. 가가 뭐야? 가식 중인 수목, 수, 경작수확물, 차. 요거는 부동산이야, 동산이야? 동산. 판자집 같은 거 안 나와. 그냥 판자집은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 그지? 공중전 박스. 그냥 그거 3개만 알고, 3개만. 아시겠죠? 기출문제 3종 세트가 딱 3개만 나왔다니까? 이렇게. 이거 가시겠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산주인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산 주인께 갖고 있으면 자기 거니까 어떻습니까? 토지 하나 일부가 되어버리죠. 그죠? 되어버리는데, 만약에 아까 등기해서 팔았어. 등기해줘서 이목도 등기 줄 수 있잖아. 그럼 저당권 설정되면 그냥이야. 이것도 독립된 걸로 하고, 명인방법 해갖고 새끼줄에다가 이름 쳐줘가지고 이것도 명인방법 갖추면 독립물로 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요번 모의고사 나온 게 37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4번에 부동산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설비, 픽처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떤 건축 설비 얘기하는데 요거는 제가 37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첫 번째 부착 방법하고 당사자 관계를 찍었거든. 모의고사에 부착 방법이 나왔어요. 따라서 제거하여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이죠. 근데 임대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보잖아요.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착물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건축 설비 같은 걸 얘기한다는 거는 건축 설비 같은 걸 얘기한다는 거는 요 픽처라는 건 영어라서 이건 영비법상이에요. 영비법상. 그럼 어떤 상이냐 보세요. 우리가 철근 알아요? 철근? 철근은 원래 그냥이요 동산이었어요. 근데 벽에 딱 부착되면 분리할 수 없죠. 그런 것도 정착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모의고사가 뭐가 나왔냐? 부착 방법이 나왔는데 자, 손상에 대한 유무예요. 저기 벽시계는 저거 뛴다고 손상 안 주죠. 그럼 그냥 동산이야. 근데 벽난로를 부시면 물리적 손상을 주면 정착물로 봐. 근데 그게 물리적만이 아니라 기능적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 저기 있는 시계랑 요거 형광등은 그냥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거한다는 건 항상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 어떤다? 제거하여도 우리가 물리적이 아니라 기능적이에요. 기능이나 효용에 손상을 주느냐, 손상을 안 주느냐예요. 그죠? 그럼 저 벽시계는 저거 띈다고 손상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저건 그냥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형광등은 원래는 전파사에서 있었을 때는 동산이었으나 그냥요 지금 부착이 돼 있어요. 이거 띄워버리면 원래 효용에 손상을 주죠. 그럼 효용 손상을 준다면 그냥이다. 이건 정착물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37페이지 박스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정착물이라는 건 제거 시 건물에 손상을 주거나 손상을 주지 않더라도 효용이 감소하면 그냥요 정착물로 봐요. 근데 건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으면 정착물이 아니죠. 근데 물리적만 봐요. 기능 쪽도 포함돼요.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당사자의 관계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로 보죠. 근데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다. 이건 동산이다. 뭐 거래했을 때, 농사 지었을 때 아니면 가사 같은 거, 허템 같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다른 건 잘 안 나와요. 물건의 성격은 처음부터 제작됐다는 창틀이나 이런 것들은 정착물인데 처음부터 위치나 용도에 맞춰 제작된 것이 아니면 정착물이 아니고, 여러분 왜 이렇게 건물에 보면은 이런데 휘센 에어컨 같은 거 달린 거 있죠? 이건 그냥요 임대인이 설치했어요. 그래서 의도가 있다. 임대인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영구적 설치한 거는 이거는 정착물이고 이식이 설치한 건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나오는 건 그냥 부착범법하고 당사자 관계가 나와.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가 따로 제거하여도 그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 기능적 손상 유무를 볼 수 있죠. 같이 가요. 지금 보고 있어요? 저거 벽시계나 이거는 그냥 형광등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기능적인 손상을 봐야 되죠. 그럼 저거 벽시계는 그냥 손상이 없어. 그러면 이건 정착물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형광등을 띄워넣게 되면 건물의 효용이 떨어지죠. 그럼 전상은 정착물이라는 거죠. 문제 아시겠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부동산 정착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1번에 가시면 굵은 글씨에 불분명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매도자와 매수인이 계약을 했어. 그럼 그냥 넘어갔어. 그럼 불분명할 때는 정착물로 간주해서 그냥 매수인 거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부착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이나 협의가 있으면 그걸 따르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3, 4번에 별표가 쳐 있죠. 3, 4번만 보세요. 3, 4번만. 자, 4번 갈게. 아까 가수차 알아? 가수차? 가수차는 뭐야? 동산이지. 그럼 가가 가식이나 이식 중인 수모, 수가 동작순, 차가 요거 정착물 찍어야 돼? 동산 찍어야 돼? 동산 찍고,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단연생 신분은 정착물이 포함되죠. 매매 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근데 밑에 나온 건 뭐 법률적인 게 우리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미법장은 잘 안 물어봐요. 그냥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부동산의 분류인데 한번 가봅시다. 책 보세요. 자, 가수차는 그냥이야, 동산이야. 그럼 얘네들 나오면 부동산 찍어, 동산 찍어. 동산 찍고. 찍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풀 때 우리 시험 문제 오지선다잖아. 독립하여 등물하는 명건이 아니면 다 종속정착물이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종속정착물은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많다. 많아요. 많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4개만 암기하는 거예요. 4개 아닌 게 다 종속정착물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프린트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스타트. 문제가 확 들어오지 않나요? 안 들어오면 말고. 자, 따라서 독립하여 등문하는 명건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독립하여가 독립된 게 아닌 거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이 뭐예요? 등기.
그러니까 등물만 하면 안 돼. 등지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알았어. 등기제, 등기고. 물. 건물이잖아, 건물. 맞아요? 그래서 명건이, 면이 뭐예요? 명인명도. 건원이죠. 우리 판례에서는 건원에 의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건원에 의해서 간다고 이렇게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자, 건원이라는 거 어떤 사실관계에서 그냥입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을 해서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야, 너 땅에다가 내가 사과나무 좀 심을게. 계약하자. 딱 도장 찍었어. 그러면 그냥이야 독립된 걸로 봐. 독립된 건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만 하세요. 그냥 한 문제 딱 맞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게요. 39페이지로 가보세요. 39페이지 가시면 간혹 가다가 39페이지 가시면 거기 보시면 토지용어가 공간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지적법에 28가지 지목이 있죠. 가끔 가다가 나와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막 그러면은 내가 요약집 나오면 요거 28가지 암기 기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아직은 공시법도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 28가지의 지목에서 여러분들 공장용지, 자, 지목은 보통 앞에 대가리가 다 지목이거든요. 근데 공장용지는 지목이 공이에요, 장이에요.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딱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하고 긴 장차를 타러 이제 놀이공원 왔는데, 장차를 타는데 1,000원 달래. 답답해. 장차 1,000원. 1,000원. 차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할게요. 주차장. 안 되겠어, 공시법이. 천이 뭐야? 하천. 원이. 유원지. 내가 수강생 같아. 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게 그냥입니까? 28가지 지목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들어간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안 나온다면 28가지 지목이 아닌 걸 찾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죠? 나중에 제가 또 해줄 테니까 요거 장차 1,000원만 적으세요. 그러면 했어요? 그러니까 했어요? 그럼 요거는 앞에요? 중간 거예요? 중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나중에 이제 암기기법 가르쳐 줄 테니까 그때 가서 하고, 41페이지로 가봐요. 가시면 택지가 있죠. 택지서부터가 이제 학계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택지하고 부지만 보세요. 대지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택지하고 부지만 우리가 배정이 됩니다. 대지는 지적법하고 공시법하고 공법이 똑같아요? 달라요. 우리가 대지라는 게 건축법상 건축용지인데 우리가 지목에 대지라 그래요? 대라 그래요? 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하고 택지만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두 가지만 잡으세요. 잡으시면은 부지는 팥부자 넓게 봐요. 그래서 일정한 용도로 바닥 토지로서 넓게 본다면 택지가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가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 그 부지는 다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택지처럼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물론이고 주상공 다 들어가고 건축이 어려운 하천부지, 철도형 부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더 넓은 개념이다? 부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팥부자로서 일단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부지부터 가볼게요. 부지는 좁게 봐요? 넓게 봐요? 그럼 이제 기출을 보는 게 좋아요. 옆에 기출해 보시면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찾았어요? 하천도 바닥 토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로서 하천도로 등의 바닥 토지까지 포괄적인 용어는 택지 찍어, 이건 부지 찍어. 부지 찍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넘기시면 택지는 그냥이 돼요. 건축이 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건축이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는 것까지 모두 일컫는데 얘는 건축이 가능해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전 페이지 가시면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따르세요. 주상공,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들어가죠. 근데 대지는 우리가 건축법상의 용어랑 또 유사하긴 하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아까도 제가 대를 안 하는 게 대는 아까 건축법의 대지와 지목이 대인 토지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학계론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밑에 보시면 후보지 이행지에다가 별표 쳐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후보지 이행지가 가장 유력해요.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 이행지고 뭐 지목 변경이나 뭐 용도 전환 이런 것도 제가 요약집에서 할 거고 시험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나온다. 그래서 간단한 걸 미리 잡아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면 토지가 우리가 임지, 농지, 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임농택으로 연계하시면 임지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그냥입니까? 땅값이 올라갑니까? 유용성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이제 나눠지는데, 그래서 얘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자, 얘는 전답, 가수원. 염지 앉아 계시는 채권상 같은 용재림과 땔감 떼는 지역 신탈림이 있어요. 나무 심는 땅이거든요. 그럼 후보지와 이행지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이렇게 지역 상호간에서 바뀌면 후보지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지역 상호간이 나옵니까? 나와요. 그럼 만약 지역제, 지역 상호간 나오면 이건 바뀌는 가정토지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택지 후보지가 되죠. 그럼 이렇게 지역 상호간 나오면 이건 이행지예요? 이건 후보지예요. 후보지고. 자, 요 안에서 바뀌면 무슨 지예요? 이행지죠, 이행지. 안에서 바뀌면. 맞나요? 요건 지역 상호간이에요? 지역 내예요? 네. 내에서 바뀌면 후보지다, 이행지다? 이행지로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환이 된이에요? 되고 있는이에요? 되고 있는.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궐선거도 이제 있다 보니까 또 후보지자들이 많아요. 그럼 후보자 상호간에 싸우지 말고, 자, 따르세요. 후보자 상호간에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럼 이행 가능한 범위 내라는 것은, 자, 후보자 상호간이니까 상호 나오면 그냥요, 이건 후보 찍어요. 후보가 상을 탈 수도 있으니까, 내 나오면요. 이행지 찍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자, 일단은 파란 색깔을 보시게 되면은 항상 용도가 전환된 거예요? 전환 과정 중의 토지예요. 된이에요? 되고 있는이에요? 되고 있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43페이지 오른쪽 1, 2번에 후보지, 이행지 파란 색깔 있어요? 그럼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 내에서 나오면 이행지가 나올 수 있어요. 체크하십시오. 근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들어보세요. 만약에 제가 노란 색깔을 이렇게 칠해봐요. 그럼 노란 색깔을 넣는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요 다른 지역 상호간입니까? 상호간인데, 노란 색깔 안 넣으면 이건 이행지가 되죠? 이것도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럼 요렇게 가면 후보지죠? 요렇게 가면요. 이행지가 돼요. 그 안에도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필지와 핵지라는 단어가 있죠? 요건 넘기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어요. 박스 하나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뭐, 개별 구분 일과는 아직 보지 마세요.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제가 요약집이 나오면 그때 가서 좀 심화 학습을 하겠고요. 일단은 최근의 경향에 나올 수 있는 것만 본다면, 그럼 필지와 핵지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니까 구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필지와 핵지. 그럼 필지와 핵지는, 핵지는 그냥입니까? 땅의 번호입니까? 번지라고 하죠. 번지를 거꾸로 하면 뭐라 그래요? 지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1번지, 2번지, 3번지가 이게 누구 땅이냐는 소유권을 구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적법에서는 우리가 등록단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는 등기단이라고 그래요. 등기단이. 그럼 요거는 그냥요, 소유권을 구분하는 거예요. 소유권이고, 이런 것들은 그냥요, 법에 나와 있어요. 경제적이다, 법률적인 개념이다. 법률적인 개념이고요. 근데 획지는 가격 순위 비슷한 것끼리 묶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 활동할 때, 보통 거래 활동할 때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로 묶으면 이건 무슨 지 찍으셔야 돼요? 획지. 가격을 평가하는 사람이 평가사죠. 그래서 감정평가 때 보통 획지를 위주로 이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가격이 들어갔으니까 법률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다. 그럼 어떻게 암기법으로 가느냐? 자, 우리가 필지에 닐 들어가죠. 그럼 따라해보세요. 필지, 법률적. 그럼 경제적 찍으셔야 돼요? 법률적 찍으셔야 돼요? 그럼 이건 그냥이요? 지번이 붙어요. 소유권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 요건 그냥이야 가격이 나와. 가격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지야? 획지를 찍으셔야 돼요. 그럼 가격이 도니까 사람들이 돈을 보면 어떻게 가? 획가? 그 법률적이야, 경제적이야? 경제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즐기세요. 따라서 필지,
그럼 이건 경제적이에요? 법률적이에요? 그럼 법에 나와 있죠. 그럼 등기법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의 지번이 묻는 토지의 등록 등기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격 수준이 이렇게 가격이 나왔어. 가격을 돈을 보면 어떻게? 그럼 가격 나오면 무조건 택지 찍으셔야 돼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찾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중개업자가 이렇게 도로가 뚫리게 되면은 여기는 뭐 29번지 갑돌이 땅은 얼마, 외톨이 땅은 얼마 그러진 않잖아요. 여기는 평당 얼마, 평당 이렇게 그죠?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묶었어? 그럼 가격은 돈이니까 돈을 보면 어떻게? 휙이 아니라 획이셨죠? 그럼 획하기 때문에 필지도 획지다. 획지고 경제적이죠. 맞아요? 감정평가 때는 획지를 가지고 감정평가한다는 얘기예요. 활동 시. 맞죠? 그 다음 밑에 대지맹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시험 문제는 대지보다는 맹지가 잘 나옵니다. 맹지가. 왜냐하면 조금 심화학습으로 가볼게요. 아까 전 페이지 가시면 42페이지로 가보세요. 제가 왜 42페이지 가시면 아까 대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게 왜 제가 이게 잘 시험에 안 나오냐면 우리 학개론의 택지와 건축법상의 대지는 유사한 개념이에요. 따라서 건축법은 유사하다. 지적법상의 대는 다르거든요. 지목이 대지예요, 대예요. 공장용지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대자가 요즘은 좀 한분들을 잘 안 하시는데 이게 대지나 대자에다가 흑도자를 써서 집터로서의 터대자예요. 거기 보시면 지금 대 한문이 있어요, 한문? 한문도 좀 봐야 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자랑 넘겨봐. 이 대자랑 요 대자랑 틀려. 44페이지 대지에 대 있어? 이 대랑 틀리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문이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같다, 다르다? 달라요, 달라. 그래서 여기는 자루형 모양의 대지예요. 무슨 모양? 자루형. 맹지를 많이 들어보셨죠? 맹지는 건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에 접속면이 없으면 건축이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교수님, 그럼 공법 시간인데 우리가 불났어. 그럼 그냥 해야 돼. 도로가 필요해. 필요하잖아요. 도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맹지는 도로에 접속면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맹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맹지 위주로.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진다, 가지지 못한다.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예요. 찾았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여기서 나오는 대지랑 건축법상에 나오는 거와 지목의 대자랑 똑같다, 한문이 다르다. 그럼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한문을 안 내거든요. 한글만 내기 때문에 이의신청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낼까요? 안 낼까? 안 낸다는 얘기 안 했어. 출제 비중이 낮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의신청 갖고 요즘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출제원들이 거의 다 어려져가지고 옛날에 이제 어떤 교수님들은 한문도 많이 냈거든요. 근데 한문을 다 빼고 내요.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거 되기 때문에 이 대지는 따로 자루형 모양의 대. 그러니까 집터로서의 대자가 아니라 자루형 모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로에 접선면이 가능하다면 이게 몇 메다라는 건 공법 시간에 배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그냥이야 자루같이 생겼어. 그럼 이 대자는 제대랑 똑같아, 달라. 달라서 대신할 대자에서 오지자를 써갖고 이건 자료형 모양의 대자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택지가 다른 택지에서 둘러싸여 공도에 연접되어 있지 않지만 좁은 통로의 도로를 접하면 그게 무슨 모양같이 생겼어? 밑에 양말같이 생긴 게 있지? 그게 이제 대지라는 거야. 그럼 이건 도로가 낮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지 건보지는 조금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럼 전 페이지 오셔서 제가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아까 부지하고 택지가 같아요, 달라? 그러면 건축이 가능하고 건축하지 않은 땅까지 포괄적으로 일정한 용도의 바닥 토지는 택지 찍으셔야 돼, 부지 찍으셔야 돼, 부지 찍으셔야 돼. 그 반대로 낸단 말이야. 맞지?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가 바꿔서 되겠지. 얘기해봐요. 네. 후보자 상호간에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후보지 나오면 그냥이야 상호간. 자, 그 다음에 이행지 나오면 내가 나와야 되는 거죠. 바꿔낼 수 있어요? 전환 되냐, 되고 있느냐? 되고 있는 이고 또 까먹을 것 같아서 44페이지 보시고 얘기하시는데 44페이지 보시면 필지, 핵지 있어요? 필지는 필지가 들어가니까 그냥이야 법률적이야. 법률적이에요.
그죠? 그럼 그냥이야 소유권이야. 그럼 지번이잖아요. 토지 등기 등록도 아니고 획지는 그냥이야 이거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야. 가격이 나왔잖아. 그럼 돈을 보면 획가니까 필지가 아니라 획지 찍고 법률 쪽이 하니까 경제적 찍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맹지 대지 중에서는 아까 뭐가 더 잘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8, 32에 대지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맹지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근데 간혹 가다가 또 이 저자분이 또 대지를 또 중간중간 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입니까? 건축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토지가 이제 대지로서 될 수 있다는 걸 좀 낼 수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따가 다 까먹으니까 우리 프린트의 부분만 볼게요. 일단 1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은 4번에 다 풀지는 않고 오늘 했던 것만, 지금 했던 것만 지금 니은이 맞나 보세요. 니은. 맹지 기억하시죠? 니은이 맞다 틀리다? 니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돌아 접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맞아야 하나요? 아니,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타 아닙니다. 접하고 있지, 내가 핵심을 줄게. 접하고 있지 않는. 찾았죠? 그럼 이거 뭐다? 맹지 맞아요. 맞죠? 그러면 디귿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디귿. 자, 획지는 뭐 찾으라 그랬죠? 가격 찾으라 그랬어요. 맞죠? 그 획지에 가격이 없으면 무조건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 등기니까 필지가 되겠죠. 잘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리을이 맞나 보세요. 리을이. 어떤 게 핵심 포인트죠? 상호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상호간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죠? 후보지가 나와야 되죠. 맞죠? 전환 된이에요? 되고 있는이에요? 되고 있는이 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 가시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시옷이 맞나 보세요. 시옷. 다른 못 풉니다. 그냥 틀린 것들 맞는 것들만 찾아드릴게요. 시옷. 자, 봐봐봐.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다 토지인데 하천 도로까지 포괄적이잖아. 택지겠어? 부지가 되겠지. 공부하면 맞추셔야 돼, 이렇게. 빨리빨리. 그 다음에 지읒이 틀렸나 보세요. 지읒. 맞나 틀리나? 어떤 단어가 핵심 포인트예요? 가격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돈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획지가 되고요. 획지가 된다는 거는 사람이 나눌 수도 있고 자연적, 행정적으로 다른 토지에 구별되는 가격 수익이 일단 비슷한 토지는 후보지가 아니라 획지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틀린 것만 지적해 볼게요. 아까 니은은 맞죠? 디귿은 뭐예요? 획지가 아니라 필지. 리을은요.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옷은요. 택지가 아니라 부지가 되겠죠. 지읒은요. 후보지가 아니라 획지가 되겠죠. 여기서 느끼는 바를 가져가셔야 돼요. 따라서 바꿔낸다. 바꿔내니까 얘가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후보지가 우리가 딱 내서 보면 후보지가 내면 이행지를 바꿔낸 거라고 생각하시고 부지가 냈다면 택지와 부지를 바꿔내게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2번 아직 안 풀었지, 4번 아직 안 풀었지만 좀 쉬었다 가는데 3번을 내가 안 풀었구나. 3번을 한번 가볼게요. 3번. 3번에 좀 얘기할 게 있는데 3번을 한번 가서 틀린 걸 한번 찾아보세요. 3번. 일 1번에 앞에 물리적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물리적으로. 적어보세요. 물리적으로. 적으셨어요? 그럼 아까 여기 벽시계랑 이 형광등 있었죠? 얘는 그냥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능의 효용에 손실이 없는 거는 저 벽시계거든요? 저건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으로 취급한다. 이게 모의고사 떴잖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 단생 신분은 이건 우리가 아까 종속 정착물 들어갔잖아요.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 게 아니라 간주된다라고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중개 대상이 되진 않죠. 아까 중개 대상은 중부동산에서 재단하고 임목만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정착물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로 토지가 주물이면 종속족착물이 종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의 밑줄 치시면 사회 경제적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어야 돼, 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계속적으로 이용이 안 되면 정착물이 아니거든요. 이용된다는 거 꼭 가지고 가시고요. 정착물로 토지에 서로 다른 부동산이 적어 놓으세요. 따라서 독립이고 토지의 일부는 종속이죠. 이걸로 나눌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의 개념이 나올 수 있고 2번에 따라서 정착물, 그러니까 정착물이냐 아니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체크하세요.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 하십시오.